모나 씨라고 소개할까요? 피아니스트라고 하면 되죠. 아 근데 피아니스트라고 잘 못하고 다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잘 만들어줄게요. 아하. 피아니스트 모나 씨. 그러니까 최근에 1집 앨범을 발매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앨범 얘기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제가 그리고 모셔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재즈 피아노 앨범을 내셨지만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주위에 그래도 요즘에 본업이 있으시면서 취미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생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요즘에. 근데 이제 앨범까지 내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제 이것까지도 본업이 되는 것만큼 이제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쵸. 여러 가지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모셔보게 됐습니다. 네. 피아니스트 모나님 모셨고요. 근데 그럼 본업이요. 네. 엔지니어라고 제가 그때 말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자동차? 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히 뭐 자세히 얘기해도 되고. 자세히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자세히는 왜 못해요 근데? 저희 사실 회사에 말 안 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그게 있어요? 이거 문의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이렇게 삶을 좀 분리하고 싶었어요. 잠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게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공대 나와서 공대생들이 가는 회사에 가서 네. 지금 열심히 뭐 개발하고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주위에 직장인 친구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있어서 얘기를 나누게 되면 저는 예전엔 아예 그런 친구가 없었을 때는 얘기를 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어떤 마음가짐이나 일단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그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똑같은 그냥 사람이더라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당연한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냥 회사 가기 싫고 맨날 그런 느낌? 저도 이제 하기 싫은 일 하기 싫고 뭐 연주자로 살지만 하기 싫은 연주도 있고 뭐 그런 거가 있는데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회사를 다닌다고 뭔가 이렇게 예술적 일하는 사람들이랑 다른 부류가 아니라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다들 마음에 이런 뭔가 창작 욕구나 표현의 욕구가 있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맞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그걸 또 이제 앨범까지 내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고 싶었어요. 뭔가 그냥 회사 생활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그만두고 지금 앨범을 내신 게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앨범을 내신 거고. 오늘도 회사 갔다 왔어요. 지금도 회사 갔다 오신 거예요. 그 회사 얘기도 하면 재밌긴 하겠는데 못하시네. 아쉽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은 원래 전공이 그러니까 그 공대? 이과 전공? 네. 그런 거를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취직을 하셨고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쵸. 아무래도 대학생 때 전공 그대로 쭉 해서 대학원까지 쭉 해서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간 지 5년. 오케이. 지금 근데 회사도 하고 있지만 음악을 앨범까지 내셨는데 언제쯤 그러면 그런 뭔가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 음악이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음악 하고 싶다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회사 이전? 엄청 옛날부터. 원래 음악을 했었어요?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막 초등학교 때 이럴 때부터 네. 뭔가 왜 되게 음악 시간을 좋아하는 학생 있잖아요. 네. 그런 학생이었어요. 음악 시간을 좋아하는 학생. 네. 그래서 다른 과목들보다도 음악 선생님 제일 좋고 음악 시간 제일 좋아하고 막 클래식을 좋아했죠. 근데 그때는 클래식? 피아노를 계속 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는 이제 초등학생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친구들이 다들 이제 학원을 가잖아요. 공부하는 학원? 네. 공부하는 무슨 막 그 당시 막 보습학원 다 보습학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안 다녔거든요. 보습학원을. 그러니까 이제 학교 후에 애들이 다 보습학원에 가서 거기서의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서 애들 끝나고 거기서 놀고. 그러니까 저도 어린 마음에 학원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보내주는 학원을. 뭐 형편이 안 좋아서요? 아니면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금액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직 얘를 이제 막 보습학원 이런 데를 좀 안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그때 3학년이었는데. 초3? 네. 그냥 뭐 가지 말고 놀아라 이런 건가? 약간 그런 쪽. 좋은데? 좋죠. 근데 저는 이제 너무 학원이 가고 싶어서. 오히려 학원이 가고 싶었다고요? 보습학원에 가고 싶어서. 너무 신기한데? 저 아직도 기억나요. 비둘기 보습학원. 이름이? 네, 이름. 너무 귀여운데 이름도?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거기 보내달라고.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학원 좀 나 거기 가서 수학 뭐 이런 영어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신기하네. 네.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게 사실 목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가면 공부도 하겠지.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엄마가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게 네. 아직 학원은 이르다. 네. 너 그 공부하기는 이르다. 학원 가고 싶으면 피아노 학원을 가라. 근데 웃긴 게 피아노 학원에 친구가 없거든요. 근데 또 갔어. 어쨌든 학원을 가고 싶어서 갔구나. 네. 학원을 가가지고 피아노 학원 가서 그냥 거기서 이제 바이엘 막 이런 거 하면서 초3 때 그래서 피아노를 처음 접했군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되게 어릴 때 한 뭐 7살 막 이럴 때 네. 7살? 네. 집에 피아노가 잠깐 있었거든요. 엄마가 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어머니가 좀 피아노를 치세요? 그냥 이제 엄청 잘 치시는 건 아니지만 음표 볼 줄 아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악보 볼 줄 아시고 음악을 워낙 또 좋아하셔가지고 개 이름 배우고 개 이름 악보 보는 법 배우고 그렇게 시작하셨구나. 네.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다녔어요? 피아노? 한 6학년 때까지 다닌 것 같아요. 3년 정도? 그냥 취미로 계속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6학년 때 그만뒀어요? 네. 이제 중학생 되면서 이제 학원은 그만두고 보습학원은 어떻게 갔어요? 그럼 못 갔죠. 중학교 때도? 못 갔죠. 초등학교 때 보습학원 구경도 못했고 중학교 때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정도 돼서 단과 학원에 드디어 단과 학원 입성을 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하다. 보통은 엄마한테 또 쫄라가지고. 보통은 이제 한국은 학원 전쟁이잖아요, 막. 저도 어제도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지나가면 여기 산책하다가 대기하고 있어요. 막 학원 버스랑 엄마들이랑 대기하고 있다가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보내는 거야. 이런 세상에서 그런 어머니가 또 계시구나. 뭐 이유가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랑 좀 다른 거. 지금은 좀 많이 심하긴 한데 몇 년도죠 그때? 그 당시에는 이거 근데 얘기하면 나이 나오는데. 그냥 대충 비슷한 걸로. 저는 괜찮아요. 저 91년생이 저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놀랍게도. 네, 놀랍게도 감사합니다. 여튼. 근데 그때 저 어렸을 때도 저는 저희 부모님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쯤이었나? 안 되겠으니까 저를 한번 학원을 가죠. 보낸 적이 있어요. 많이 가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내가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니까. 근데 학원 가면 애들이랑 놀기만 했거든요. 저는 공부 욕심이 있었어가지고. 공부 욕심도 있었구나. 근데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전 계속 있었어요, 공부 욕심은. 너무 신기하네. 네. 그래서 학원에 보내달라고 이제 엄마한테 막 쪼른 게 성적이 안 나와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맛을 본 거죠. 초등학생 때는 공부를 그냥 했거든요. 네.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왔는데. 네. 초딩 때는 그럴 수 있죠. 네. 중학생 되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네. 함수에서 좌절을 맛보고. 네. 저도 그거 뭔지 알죠. 중학교 1학년 함수. 네. 수학 때. 그래서 학원에 가야겠다. 엄마한테 학원 보내달라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음악 학원에 가야겠다 이런 건 아니긴 했어요. 오히려 다른 데 빠져 있었죠. 뭐요? 저 초등학생 때 합창단 활동을 했거든요. 합창단 활동. 음악이 좀 근데 주위에 있었구나. 네, 계속 있었어요. 교회 합창? 아니요, 그 초등학교. 그냥 학교에서? 네, 우리 학교 합창단. 네. 그거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 또 합창단이 있냐? 네. 신기하네. 4, 5, 6, 3년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뭔가 걔네가 즐거웠던 거죠, 기억에. 그 피아노 학원도 즐거웠나요? 네. 다 재밌었고 합창단은 제가 아예 성악을 전공하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전공시켜달라고 편지 쓰고 자꾸 편지 쓰네. 쪼르고. 네. 신기하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합창단 가고 제가 중학교 들어가고 그때 단과 학원 가고 그렇게 또 그 사이에 또 에피소드 있었어요? 쭉 간 거 이렇게 공부하고? 플루스 잠깐 했어요. 플루트하고? 네. 취미로? 네, 취미로. 제가 자꾸 이렇게 음악을 자꾸 세려고 하니까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너 플룻 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막은 게 아니라. 그래서 뭐야? 왜? 했더니 플룻 사줄게. 갑자기 제가 플룻 하고 싶단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 플룻 그 클래스가 생겨가지고 방과후 클래스가 생겨서 네. 엄마가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하시길 오케이. 근데 딱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전공은 안 돼. 딱히 딜! 하고서 바로 받아가지고 또 플롯도 한 1년 넘게 좀 하고. 또 어렸을 때 그런 개념이 있나? 전공하고 비전공의 개념이? 제가 성악 전공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엄마를 졸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거에 대해 막으려고 플룻을 딱 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빠르네요. 뭔가 중1 때? 전공을 뭔가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게 그쵸. 저는 신기한데 중1 때 뭘 전공한다는 애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일단 안 그랬고 저번에 언젠가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거 말한 거긴 한데 저는 전공을 하려고 음악을 시작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들어가서 야자 도망가려고 음악 전공 시작한 거거든요. 오 마이 갓. 아무튼 네. 어지러지러다. 그 전공을 중1 때 저기 해보고 싶다는 피아노 학원에 그 원장님 이제 아드님 네. 그분이 사실 제가 뭐 친한 오빠였는데 네. 예원 학교를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 예원 학교가 음악 학교? 네, 피아노로 갔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근데 그때는 이제 되게 얼마나 대단한 학교인지 몰랐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학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피아노 전공으로 딱 가는 걸 보고서 멋있다. 전공을 하고 나도 싶다? 하고 싶다. 아니 어렸을 때 기억들이나 이런 경험들이 근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아요. 어쨌든 저도 뭔가 도망쳐서 전공을 선택하긴 했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뭔가 있었던 소재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 뜬금없이 하는 건 아니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대학을 가신 거고 그냥 거기서, 계속 이과 선택해가지고 그냥 뭔가 다들 살듯이 사신 거죠. 그렇게 그쵸. 뭐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다가 취직해서 가시고 그러면 언제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앨범까지 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한 건가요? 그런 불씨가 음악을 하고 싶다, 피아노를 치고 싶다. 재즈를 하고 싶다는 꽤 되긴 했어요. 재즈? 네. 참 재즈는 그 언제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재즈라는 음악은? 재즈를 이게 진짜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 어릴 때 그게 있더라고요. 네. 뭐예요? 이게 저희 집에 CD 플레이어가 이렇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이제 CD가 있어야 CD 플레이어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CD는 다 카세트 테이프만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어디서 사은품으로 받은 것 같은 CD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CD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기억 안 나고 그냥 뭔가 파란색 CD였어. 오케이. 파란색에 막 사람들 이렇게 한 2-3명 이렇게 있는 CD였는데 그거 블루스였거든요. 블루스. 날 블루스. 근데 그거를 집에 있는 유일한 CD가 그거니까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들은 거예요. 초등학생이. 심심하니까. 근데 제가 재즈를 언제 처음 들었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뭔가 재즈 텍스처의 경험 같은 느낌. 집에 있던 굴러다니던 사은품 CD. 그거고 뭔가 이게 재즈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인지를 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런 풍의 음악을 계속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보사노바 같은 음악들. 예를 들어서 뭐 가요인데 약간 이렇게 리듬이 보사노바라든지 가요인데 약간 블루지한 라인이 있다든지 그 좀 더 약간 어센틱한 느낌의 무언가를 좋아한 거죠. 그 재즈 텍스처가 좀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재즈구나. 재즈라는 장르가 이거구나를 좀 확실하게 좀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언제쯤? 한 고3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좀 많이 즐겨 들었겠네요. 그때는 이제 재즈 음악을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재즈라고 써 있는 거 다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약간 MP3를 다운받을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잠깐만 부연 설명 살짝 드리자면 지금 왜냐면 어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저희가 거의 동년배인데 저희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때가 저희가 고등학교 때가 2000년 중반이에요. 맞죠? 그 정도 2000년 중후반 맞나요? 나이 몇 살이 저보다 훨씬 많나요? 8, 9라고 안 했나? 8, 9 맞아요. 비슷한데 그때는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유튜브가 처음 제 기억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처음 본 게 제가 대학교 가서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거든요. 그 전에는 음악을 뭐 요즘처럼 스트리밍이 있긴 있었어요. 제 기억에 벅스 이런 것도 있고 뭐 있었던 맞아, 것 같은데 있어. 그 음악을 MP3로 다운받아서 듣고 그랬어요. 뭐 약간 뭐 무슨 그런 걸 뭐라 P2P라고 하나? 맞아. 그런 거에서 다운받아서 들었고 불법으로 그죠? 소리바닥이 불법이죠 그런 거. 불법이죠.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봐. 네, 그런 시대였고. 이걸 설명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그러면 90 몇 년도이실 거예요. 저도 90 몇 년도에는 CD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지. 뭐 거의 다 테이프였어요. 컴퓨터로 음악을 듣는다는 개념이 있었나? MP3에 다운받은 거를 그냥 위앰프로. 와, 위앰프는 언제적 얘기야? 저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처음 컴퓨터가 우리 집에 있었을 땐 도스였어요. 도스 코드 입력해서 게임하고 이랬는데 이거 말 길게 하면 모르겠다 진짜 무슨 말인지도. 도스. 와, 윈도우. 그러니까 요즘에는 맥북도 많이 쓰고 윈도우도 10 몇 가지 나왔는데 그때 맞아. 윈도우 97 윈도우 97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맞아요. 거의 지뢰찾기가 막 되게 재밌는 게임이고 이럴 때 아무튼 그 시대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위앰프에 다 재즈로 쫙 채우고 듣는 거예요. 계속. 혹시 그때 뭐 들었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듀크 조던. 네, 그건 확실히 기억나요. 듀크 조던의 그 No Problem이랑 그 플라이트 덴마크 앨범 있잖아요. 피아노 소리가 진짜 이쁘거든요. 그게 약간 되게 몽글몽글하고 재즈 입문하기에 정말 좋은 앨범. 오케이. 네. 듀크 조던 앨범? 네. 듀크 조던이 그 피아니스트? 네. 그 흑인 피아니스트?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네. 운이 좋은 거죠. 네. 그걸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 검색하다 나온 거 그거 들은 거죠? 검색하다 나온 것도 아니고 동생이 그냥 인터넷에서 네. 어떻게 다운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바탕화면에 음악이 있어서 그냥 더블 클릭한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래서 더블 클릭했는데 BGM으로 튼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좋아. 그래서 맞아 막 연주곡이었죠. 네. 가사도 없어. 네. 노래도 가사 안 해. 근데 좋아. 가사 없는데 그 No Problem 그 들어오시면 앞에 베이스가 든든든든 이렇게 인트로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베이스라는 악기에 조금 이제 정이 가기 시작한 거죠. 피아노보다도 재즈는 베이스로 제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고등학교 때쯤? 네, 고3 그쯤이고 제가 대학교 가자마자 한 일이 그 밴드 찾기, 밴드 동아리, 네, 재즈 동아리가 있고 음악이 있는 곳, 네, 재즈 동아리가 있었어요? 네, 다행히. 어디 학교예요? 얘기해도 돼요? 그냥 뭐 서울에 있는 모 학교. 아니 왜냐면 제가 여쭤본 게 재즈 동아리가 있는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신기하네. 동아리가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피아노 친 게 초등학생 때 끝난 그 허접한 실력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밴드는 하고 싶고 네. 재즈 밴드의 일원이 되고 싶고 이러니까. 근데 베이스가 좀 쉬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베이스 했어요? 그 동아리에서? 네. 그게 이제 뭔가 듣기만 하다가 처음 접한 거예요? 그렇죠. 재즈 연주를 처음 한 거죠. 베이스로. 이제 뭔가 밴드를 구성해서 뭐 워킹 베이스라는 것도 그때 한번 배워보고. 동아리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어떤 식의 접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알려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배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 알려줘요? 그냥 막 뭐 음반 같은 거, 명반 같은 것들 알려주고 이거 들어봐라. 그리고 좋네. 그런 건 진짜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무슨 연주 모임 같은 것도 있고 감상 모임도 있고 되게 같이 그냥 스터디를 하는 거죠. 거기 사람이 많이 있나요?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요? 네, 많진 않아요. 근데 너무 반가워서 저는. 진짜요? 왜냐면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 야자 도망간 이후로는 음악 전공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음악이 내 삶에 항상 있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밖에 못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지금 제가 저도 이제 지금 30 중반이니까 그때 같이 제 주위에 있던 사람의 100명 중에 98명은 그만뒀거든요. 뭐 숫자로 따지면 그때 같이 즐기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는 외로워졌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줄 알고 이제 좀 그랬는데 또 어느 날부터 제가 유학을 갔다 돌아온 시점 정도부터
다시 주위 이제 많은 거예요. 뭔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나 이렇게 아니면은 다른 직업이 있으신데 이렇게 음악을 엄청 좋아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모신 거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제 주위에는 없는 친구니까 이런 없는 경우니까 그쵸. 반갑기도 하고 되게 반갑잖아요. 뭔가 나는 그러니까 그동안 약간 외로웠는데 점점 사라지니까 누군가는 거기서 또 이걸 즐기고 있고 이런 모임이 있고 맞아요. 자기들끼리 이거 좋다고 추천도 맞아요. 하고 너무 좋아. 나는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는 거지. 되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학교 졸업했죠. 하시고 대학원까지 하셨구나. 그러면은 거의 학업이 한 8년 되나? 6년? 더 되죠. 더 돼요? 네. 10년 넘. 대학원 좀 이렇게 오래 하셨어요? 네. 대학원 끝나고 취직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피아노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럼 재즈 피아노? 그게 베이스를 하다가 맞아, 베이스 했었지. 네. 이제 재즈라는 음악에 좀 많이 빠지게 돼서 네. 이제 일렉으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하, 이제 좀 알게 되니까 뭐가 있는지. 네. 일렉 베이스로는 제가 원하는 아까 그 노프로블럼 같은 거 못 치잖아요. 약간 둥둥 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일렉으로는. 느낌이 안 나니까. 그래서 콘트라를 샀어요. 그리고 콘트라를 샀어요? 네. 오케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돈이 뭐 어디 있어요. 대학교 1학년이. 네. 그래서 진짜 던킨도너츠 편의점 막 이런 거 알바 엄청 해가지고. 와, 오케이. 와, 멋있다. 진짜 새벽 알바, 그 야간 알바 있죠. 밤새는 거.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얼마나 좋으면은 그니까 진짜 그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아직도 저 모르겠어요. 악기를 살려고 알바를 하고. 와, 진짜.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대학교 공부는 하고. 네. 신기하네요. 자기 용돈 벌어서 알바해서 학비도 내고 용돈도 하고 대단한데 플러스 악기 사고. 악기 사야 돼. 그래서 공부도 계속 장학금 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계속 상위권 유지했거든요. 네. 대학생 때. 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고 그걸로 돈 벌어서 악기 사에 돈 모으고. 근데 제가 뭐 주변에 뭐 누가 없잖아요. 베이스를 잘 아는 사람이 전공생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베이스를 사왔어요. 아, 잘못 샀다? 네, 잘못 샀어. 얼마나 잘못 샀냐면 그 앞에 저 용어 잘 모르는데 그 바디가 있는데 그 앞판이 있잖아요. 판이 한쪽이 들어갔어. 그런 걸 샀어요. 근데 살 땐 몰랐어. 이게 이렇게 돼 있는지. 그쵸. 모를 수 있죠. 근데 사고 나서 이제 데려와서 보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은 악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싼 걸 사다 보니까 그런 건가?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70, 80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 이제 컨디션 바로 나오죠, 가격. 네. 그 당시 사실 80 그렇게 싼 가격도 저희한테는 싼 가격이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사왔는데 브릿지 같은 것도 엄청 낮고 다 파여 있고 여기 이렇게 너무 많이 파여니까 이 줄이 거의 4개 붙어가지고 이렇게 눌렀을 때 버징이 났구나. 네, 엄청 심하게 버징 나고. 그러니까 이제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돈은 없잖아요. 세팅 받을 돈은 없으니까 브릿지를 직구를 해서 그 나무 있잖아요. 그거를 그 뭐지? 깎기 전 브릿지 모양 아세요? 네, 알죠. 그걸 엄청 큰 거. 그걸 사가지고 사포질을 밤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지식이 없잖아요. 그냥 감으로 대충 줄이 이 정도 떠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사포질을. 이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니까 말인데 지금 말하니까 사실 저는 그걸 아니까. 지금 말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여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아무튼. 그렇죠. 전공생들은 상상도 못 할 건데 저는 이제 그때는 무식하니까 용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사포 기계도 아니고 그냥 진짜 종이 사포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계속 얘를 이 동그란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 종이 사포 이 얇은 걸로 그 나무 이따만한 거를 나올 때까지 이걸 하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브릿지 모양이 약간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모양대로 이제 열심히 하는데 나무 가루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처음엔 집에서 하다가 이제 방에 너무
먼지가 나서 네네네. 이거를 동아리 방으로 가서 이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동아리 방에서 밤을 새서 그 새벽 시간에 이걸 해야겠다. 주말에. 그래서 몇 날 며칠 그거를 갈아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켰죠. 베이스를. 와 너무 신기한데. 이거 진짜 완전 그때 완전 도끼에 가득 차서 아니 나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다 아는데 그 네모 네. 베이스 그 브릿지를 그 원했나 보네요 속에서. 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이거를 그 사포질을 하면서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나뭇가루 막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좋아한다고를 스스로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은 사건이 된 것 같아요. 재즈? 네. 근데 잠깐만 중간 점검. 근데 어쨌든 지금 베이시스트가 아니고 피아니스트라는 거는 뭔가 비극이 있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 복선이라 하나 그거 같은데. 자 계속 얘기해 주세요. 열심히 갈았잖아요. 네. 이제 갈고 쳤는데 소리가 당연히 안 이쁘겠죠. 네. 근데 그래도 소리 했어요? 해보니까 나긴 나? 네, 나긴 나요. 버징이 줄었어요. 어쨌든 그 인터넷에서 본 모양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좀 뿌듯했겠는데? 뿌듯하죠. 다 갈아가지고 예전보다는 멀쩡하게 만들었으니까. 네. 근데 합주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픽업을 몰랐어.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픽업도 한 30만 원 하는 거예요. 그 픽업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기타를 사면은 기타에다 줄을 꼽잖아요. 그 줄을 꼽는 그 도구를 픽업이라고 부르는데 어쿠스틱 베이스나 바이올린 이런 어쿠스틱 악기는 그 픽업이 달려있지 않는데 소리를 증폭시켜 주려고 이 픽업이라는 걸 이 브릿지라는 거에 딱 끼워서 하는 장치 그게 있는데 그 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픽업을 이제 찾아보다가 네. 도저히 돈이 없어서 네. 그 픽업스러운 걸 샀거든요. 그러니까 픽업스러운 건 뭐야? 그게 뭐냐면 이게 원래 픽업이 너무 재밌는데. 그 브릿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브릿지 네. 다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다리 밑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판때기 같은 얇은 네. 걸 이렇게 끼워서 나오잖아요. 이제 네, 픽업이. 네. 근데 그게 이제 정식 픽업이고 네. 이거를 이제 못 사는 저는 네. 약간 소리만 좀 증폭시켜주는 되게 간단한 한 7만 원쯤 하는 싼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정식 픽업은 아니고 좀 간이 픽업 같은 그런 걸 사서 이제 했는데 당연히 소리가 또 안 이쁘고 막 깨지고 이랬지만 어쨌든 증폭은 됐으니까 오케이. 이제 합주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연명을 한 거죠. 간이 픽업으로. 네. 또 제가 독학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베이스 독학? 네. 그러니까 일렉도 독학을 했는데 네. 일렉이 어느 정도 독학이 되니까 콘트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무턱대고 산 거란 말이에요, 악기를. 근데 막상 해보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고 네네네. 여기도 너무 아프고 그쵸. 손가락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물집 잡히고 그러죠. 물집 잡히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 그냥 계속 했어요, 이거를. 하다가 이게 브릿지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만든 그 브릿지 친구가 수제 브릿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 네.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네.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넘어지고. 브릿지가. 네. 그러니까 얘를 들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건 브릿지는 사실 죄가 없긴 해. 걔는 뭐 아무튼 네. 넘어질 때마다 이제 바디에 쾅쾅 소리 나면서 그쵸. 막 또 그렇고 제가 또 차가 없으니까 네. 아이고 다 그쵸. 지하철로 이거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요. 너무 스트레스고 무겁고 너무 힘들지. 사람들 쳐다보고 와 바이올린이다 이러고 네, 막 보통 첼로라고 다 생각을 하시니까 사람 많은 지하철에 그거 끌어안고 있는 네. 그게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잘 알죠. 네. 네, 매우 잘 아실 테니까 네. 너무 힘들어지고 그 재즈 동아리가 약간 연합이에요. 네, 학교끼리. 네, 그래서 활동할 당시에는 네, 학교 다닐 당시에는 재즈 동아리 연합 공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뭐 피아노는 뭐 A 학교, 베이스는 B 학교, 그리고 뭐 합주는 C 학교에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막 서울시내 이제 그 동아리 합주실 네. 그런 데를 막 동아리방이죠. 동아리방들을 이렇게 많이 구경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되게 빠른 워킹을 해야 되는 곡을 이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네. 소리가 엄청 작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상태로 제 기억엔 마포 아트 센터였거든요. 네. 거기다 공연을 올렸어요. 네, 연합 공연. 그리고 완전히 망했죠. 소리가 일단 안 나고 네. 너무 그러니까 베이스가 그러니까 재즈가 너무 좋고 베이스 너무 좋고 막 그 브릿지를 갈 정도로 열정이 있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레슨 받을 돈은 없고 그냥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역시 피아노밖에 없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악기 있잖아요. 내 악기가 있는 나는 이제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이 베이스 바로 방출. 거기서 그때 그만뒀구나. 네, 이제 그때 딱 느끼고 아 이건 한계가 명확하다. 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다. 그 중도에 포기 안 하고 해볼 거 어쨌든 그 상황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네. 공연까지 어쨌든 해봤어요. 올라가 보고 결정한 게 너무 좋네요. 그쵸? 깔끔하네요. 미련 없이. 네, 미련 없이. 그래서 지금 베이스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아예 안 들어요. 2학년 때인가 바로 피아노 바꿨어요. 베이스는 이제 대학교 못하겠고. 2학년? 네. 못하겠고. 와, 근데 그래도 그러면은 진짜 연차로 치면 재즈가 되게 오랫동안 그러면 그 이후로 좀 그쵸. 되셨네요. 지금까지 10년 정도 됐네 그럼. 들은 지는 되게 오래된 거죠. 재즈라는 그리고 연주도 한 지도 한 10년은 된 거네 어쨌든. 네, 베이스 합치면. 시작은 빨리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합주라는 거를 합주하고 연주하고 다 같이 사람들이랑 하는 그 경험을 되게 빨리 느꼈잖아요. 네. 이거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느낌? 즐거움. 진짜 pure joy인데 이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이건 말로 표현 못하는 그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피아노 바꾸고 나서 저 이제 후배들이랑 그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트리오를 만들었어요. 베이스 1명, 드럼 1명. 이제 그 고생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구나. 베이스 치는 고생을. 그 친구가 저 때문에 베이스를 시작을 외주를 해서 맡기고 지금까지 취미생으로 베이스 치고 있거든요. 근데 꽤 오래 친 거죠. 그 친구도. 그러네. 네, 엄청 오래 친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이제 장비 욕심 있어가지고 집이 거의 막 스튜디오처럼 해놨어요. 비전공인데. 네네네. 여튼 그래서 트리오 만들어가지고 그 트리오로 합주를 좀 그래도 1년에 한 2-3번씩은 만나서 하고. 합주를 1년에 2-3번? 신기하네 그것도. 완전 그냥 비전공 애들끼리. 그러니까 1년에 2-3번이면은 뭔가 신기하네요 저는. 어쨌든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거네요 이 세 사람이. 계속 품은 채 그냥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주 안 한 거는 바빠서? 스케줄 맞추기 힘들어서? 그쵸. 왜냐면 다 다른 지역에 살고. 다른 지역에 살고. 진짜 뭔가 직장인분들이 한두 달에 한 번씩 뭔가 동아리 취미 활동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거구나. 그런 거죠. 진짜 어떻게 살냐면 그 3명이 뭐 한 명은 서울, 한 명은 대전, 한 명은 진주. 뭐 쉽지 않네. 이런 식이니까 이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동네에서 구하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 일이 바쁘고 이랬으니까 사실 얘네는 주가 아니었죠 그때는. 이렇게 그냥 뭔가 연주하는 그 즐거움은 계속 가끔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혼자 그리고 또 어쨌든 연습은 틈날 때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막 이것저것 쳐보고. 네, 그냥 악보 있는 거 쳐보고. 그 정도. 그것도 사실 즐겁잖아요. 그 정도로 충족이 뭔가 된 건가 보네 그때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점점 비율이 커져서 지금 앨범까지 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이의 과정들은? 그 트리오가 사실은 이제 되게 큰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끊임없이 끊기지 않게 그 명맥을 유지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활동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트리오 소속으로 저희 막 만날 때마다 막 시즌 업그레이드 하고 막 야 이제 시즌 2 하자 막 이러면서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서울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어디 있었어요? 대학원 전 대전에. 대전에 본인이 대전이었고. 네, 제가 대전이었어요. 근데 대전은 재즈가 그렇게 그냥 없어서. 뭐 재즈 그래도 클럽 하나 있었는데 그때쯤이면. 옐로택시. 거기밖에 없었죠. 옐로택시랑 또 하나 있긴 했어요. 있었어요? 있긴 했는데 근데 막 재즈 공연이 지금 막 서울에 있는 것처럼 레귤러하게 열린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진 않죠. 공연에 가도 좀 팝 위주로 하고. 근데 진짜 재즈가 좋았구나. 그 어쿠스틱 재즈. 저는 이미
듀크 조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그 막 비레 반스, 키스 차례 막 이쪽으로 계속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약간 모던 재즈시구나. 그런가 봐요. 네, 모던 재즈. 잘 몰랐지만 그런가 봐요.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도 있고 이제 나는 이제 재즈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그래서 그거는 비교적 최근이겠네 이제. 최근이죠. 그건 이제 5년 내에 있는 일들. 5년 이내. 네. 그렇게 돼서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한 뭐 몇 년 전이에요? 한 3년 덜 된 것 같아요. 3년.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피아노 레슨 그때 처음 받은 거예요? 재즈 피아노? 개인 레슨을 처음 받은 거죠. 그 전에는 학원. 학원? 네. 그래도 어쨌든 레슨 받았구나. 학원에 갔거든요. 학원을 대학교 시절? 대학원 아니요. 시절? 회사. 회사 때? 네. 오케이. 이제 서울 올라와서. 대전에서도 근데 그 학원에 가긴 했어요. 학원? 네, 피아노 학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재즈의 기초 같은 그런 걸 배우긴 했죠. 재즈의 기초.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였지? 코드 알려주고. 네, 코드 알려주고. 보이싱 잠도 알려주고. 네, 막 그런 것들. 편곡하고 막 이런 거. 막 동요 편곡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데? 네, 괜찮죠. 왜냐면 작곡, 편곡이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주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앨범을 내신 게 다 자작곡으로 내셨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겠네. 누군가 작곡과 편곡에 일하는 것이 있다는 아이디어를 또 직접 해보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입시생은 아니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대전에 이제 그 학원 선생님께서 되게 뭔가 놀듯이 가르쳐 주셨어요. 놀듯이? 네. 그냥 뭐 동요 이거 한번 리하모니제이션 해볼래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 막 리하모니 이렇게 멋있는 말도 안 쓰고 그냥 코드 좀 바꿔볼까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놀았던 것 같고. 선생님 누구예요? 선생님 지금 관두셨어요. 뭘? 음악을? 네. 그 뭔가 그런 좋은 분이 있구나 해서 혹시 아는 분인가 하고. 제가 대전은 떠나고 그 쌤도 이제 대전을 떠나셨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이제 재즈를 서울이니까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잖아요. 네. 학원을 알아봤는데 약간 다 입시 학원인 거예요. 제가 알아본 그러니까 뭔가 재즈를 가르치는 곳은 다 입시 학원인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다 뭔가 그러니까 재즈를 취미로 배운다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별로. 그쵸. 찾아봤을 때. 그래서 일반 동네 학원 가면은 그 약간 반주법 같은 거 가르쳐 주시거나 그러니까 교회 반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재즈 느낌 내게 치는 법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 이제 좀 취미인데 재즈를 조금 전문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역시나 약간 그 입시 느낌이 가득한 학원이었어서 전공생들이 있고 그랬구나. 네. 거기에 이제 고등학생분들 잔뜩 있고 그래서 나랑은 또 안 맞는구나. 거기서 그러니까 뭔가 취미로 알려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좀 안 됐어요? 뭔가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거는 되게 표현하는 이런 걸 좀 좋아했거든요. 음악을 표현하는 어떻게 해야 이게 내가 멋있게 이거를 칠 수 있을까 이런 걸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근데 제가 그 학원에서 본 거는 일단 커리큘럼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 해서 요 라인 치기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라인을 이제 10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의 틀에 맞춰서 그 다음 날은 보사노바 패턴 뭐 3개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저한테. 저는 이제 시험 볼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음악 입시했으니까 근데 한국이 좀 유독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뭔가가 있을 때 뭔가를 배운다거나 뭐든 간에 뭔가 하여튼 딱딱 떨어지게 하려는 그게 되게 있는데 효율적으로 하려고 제가 미국을 처음 가서 느낀 거는 제가 음악 전공이니까 음악을 대학교 가서 배우면서 느낀 게 되게 생각보다 틀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음악을 그때 대학교 갔을 때 이미 경력이 몇 년이야? 6년 정도는 이미 한국에서 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나 서울 재즈 페스티벌 이런 것도 무대도 서보고 했던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대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도 2009년에 한국에서 대학도 다녀봤거든요. 입시도 했고. 근데 그거랑 완전히 달랐어요. 입시 보는 것도 달랐어요. 어떻게 봐요? 우리나라 입시장 가면은 쌀발하잖아요. 분위기가 따뜻하진 않거든요. 안 가보셨죠? 네, 따뜻하진 않아요. 그 많이들 공감할 텐데 불친절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들 좋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분위기인데 제가 입시 볼 때 저도 버클리 입시를 봐봤으니까 서울재즈아카데미에 이제 외국인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보는데 제 반주자들이 그 종국이랑 드럼 치는 존 은이라고 여러 가지 멋있는 활동하고 있는 친구 있는데 그 BTS RM님 그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서 기타 치고 이제 백킹 보컬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랑 종국이 거기서 드럼 쳤고. 근데 이제 걔네가 제 입시 반주를 도와줬었는데 선생님들이 이미 얘네랑 친구야. 학교. 얘네는 그때 버클리 다녔다가 잠깐 방학 때 한국 왔을 때 제 오디션이 있어서 저랑 그때 많이 자주 놀던 때라 저를 도와준 건데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랑 헤이 이러면서 이름 부르면서 친구야. 그러니까 약간 나도 벌써 친구야. 나 그냥 시험 보러 온 학생인데.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그냥 오디션장인데 그냥 넷이서 한 5분 얘기해. 나 시험 보러 오는데 난 영어 저는 유학 전이라 영어를 못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5분들끼리 내 오디션인데 자기들끼리 얘기해. 그냥 5분 동안. 그러다가 가만히 있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 내 장학금의 영향이 그게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 얘들아 고맙다. 내가 밥 한 번 더 살게. 혜영이하고 저기 종국이랑. 근데 아무튼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입시곡 보고 잼하고 그냥 잼하고 뭐 시키는 것도 잼하고 이러고 끝났거든요. 그 분위기 그래요. 완전 달라. 한국 입시장이랑. 그리고 제가 이제 버클리 갔을 때 한국에서 가끔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버클리 지금 입시 보러 보스턴 오는데 혹시 반주 좀 해줄 수 있냐.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미국 버클리 입시장도 가본 거죠. 제가 반주를 하러. 거기도 똑같더라고. 거기는 심지어 그런 입시장도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수업 듣던 어떤 교실 하나 들어가서 그랜드 피아노도 없어. 전자 피아노로 그냥 대충 시험 보는 거야. 선생님이 앉아서. 근데 분위기도 엄청 좋고 그냥 나 여기 앉아있고 선생님 여기 옆에 앉아있어. 그냥 여기 그러다가 진짜 신기했어. 한국이랑 진짜 이런 게 다르구나. 저 많이 느꼈죠. 경직된 게 없고 되게 딱딱딱 정해진 게 한국이 그게 장점이 많기도 한데 근데 뭔가 아까 모나 씨가 말씀하신 그런 뭔가 나는 이 표현을 배우고 싶고 이런 음악적인 거 배우고 싶다 했을 때 안 맞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신기하네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게 불편하다고 느껴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나도 한국 사람이고 왜냐면 저는 어차피 저한테 시켜봤자 안 해요. 일단 그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 그냥 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하다가 그랬는데 되게 신기하다. 옛날부터 항상 의문이 많았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시의 학원의 분위기가 좀 불편해서 나왔죠. 나와서 이제 그 뒤로 계속 뭐 찾은 거예요?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개인 레슨밖에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기엔 좀 부담이 되고 가격도 그렇고 제가 뭐 사실 그 정도로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격적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냥 재즈를 좀 더 잘하고 싶다, 잘 치고 싶다, 잘 쳐서 이제 우리 그 트리오 있잖아요. 그 트리오에서 잘 연주하고 싶다. 1년에 3번 만나는 트리오. 네. 갑자기 트리오. 거기서 그러니까 연주를 더 잘하고 싶다? 네. 저희 트리오 이름이 갑자기 트리오거든요. 갑자기 만들어서. 근데 갑자기에서 잘하고 싶다. 이 생각이 있었지 막 내가 막 연주자로 뭐 하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교? 네. 음악 학교? 음악 학교. 네. 그래서 이게 음악 학교가 저는 그 학사가 있어야 석사를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음악 학사가 있어야 네.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학사가 있어도 음악으로 뭐 시험만 잘 보면 석사를 갈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렇죠. 네.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내가 학사를 다시 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등록금도 안 될 것 같으니. 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직장 생활할 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야간 학교 없을까? 찾아본 거예요. 야간으로 대학원 하는 곳 없나 이제 그때 뒤져본 거예요. 네.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비싸고. 근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막 알아보다가 주변에 이걸 물어볼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재즈 피아노 전공이라든지 그때 제가 인스타도 안 할 때여가지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오랜 시간 이제 팬이었던 재즈 피아니스트 분이 계신데 한국 이제 국내 그분 연락처를 제가 한 10년 전에 받은 연락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연락을 대뜸 했어요. 그분한테. 10년 전에 그냥 뭐 공연 보고 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피아노 잘 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뭐 한번 피아노 치는 거 한번 보내봐요. 이러면서 이제 번호를 주셨었는데 제가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내가 무슨 이런 영상을 찍어서 보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했는데 그 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글로 이제 톡을 보낸 거예요. 제가 학교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 학교들의 어떤 레퓨테이션이나 뭐 들어가는 거나 제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나 그래서 좀 혹시 조언 주실 게 있으시면 주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이제 코로나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줌 미팅을 하자고 갑자기 미팅을 했는데 결론이 이제 내가 가르쳐줄게 이가 된 거예요. 학교 그쵸, 뭐 연주자니까 학교 가지 말고 그냥 내가 가르쳐줄게. 이래도 되나? 막 이래서 그냥 배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레슨비 내고? 네, 레슨비 내고. 되게 오랫동안 팬이었어서 공연 항상 거의 자주 갔었거든요. 대전에 있을 땐 잘 못 갔지만. 그래서 뭔가 저를 아직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때 그 동아리 학생 막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내가 레슨 해주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뭐지? 막 그냥 갑자기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뭐 해주시는 것도 해주시는 건데 돈 버는 거죠 선생님도. 근데 그 생각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못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도 레슨을 하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뭔가 전공자가 아니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낯설었나 보다. 뭔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네, 엄청 신기했죠. 왜냐면 제가 엄청 좋아하던 재즈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저한테 레슨 해주신다고 하니까 막 이래서 그런 뭔가 먼 존재가 레슨을 해준다는 거에 대한 그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안 끊고 계속 쭉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근데 되게 저한테 딱 맞는 교수법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서 이제 학원에서는 뭔가 이렇게 틀이 있고 약간 오늘의 할당량 이런 게 있고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초반에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약간 251으로 패턴 딱 만들어서 12키로 계속 돌리기. 이런 게 이제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쌤은 약간 그냥 1357 코드톤만 하루 종일도 아니야. 그냥 몇 년 동안 그것만 가르치시는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테크닉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그 뭔가 정형화된 텐션의 사용이나 이런 거 말고 진짜 너가 원하는 그 한음 내는 거에 되게 집중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셔서 진짜 레슨 가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만 계속 이렇게 그냥 몇십 분 동안 이것만 치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레슨을 이제 하시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맞는 교수법이었던 거죠. 이제 그 한음 내는 거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거 팟캐스트 이거 시간 되면 하실래요? 이런 얘기 하게 된 계기가 그때 뭐 영어 얘기하다가 우리가 저도 맞아. 영어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봤어 지금.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거랑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요. 사실 제가 그래서 그때 대충 얘기해드리고 나중에 자세한 얘기 해드리면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음악이랑도 연관이 된다 해서 이렇게 오늘 오게 된 건데 그게 연결이 돼요. 그거랑 뭐냐면 원하 씨가 영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이제 되는데 좀 더 단계 올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요. 해서 뭐 하냐 해서 내가 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의사소통은 되는데 미국에서 몇 년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팟캐스트를 외국인 친구들이랑 인터뷰를 몇 번 해보니까 인터뷰를 집중도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를 1시간 2시간 하는 거는 조금 딸리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영어 공부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 영어 공부를 하는데 지금 하는 게 그래서 말한 방법이 인풋을 많이 하고 영어 소스를 계속 듣고 인풋을 하고 우리 음악 많이 듣듯이 그리고 아웃풋을 많이 해요. 의도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 이제 많이 안 하는 게 아웃풋이어서 듣는 거랑 읽는 건 잘하는 사람 많은데 이제 외국 나가서 말은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를 많이 훈련하는데 되게 연주랑 연결되는 게 많아요. 아까 그 한음 내는 걸 말하셨는데 영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어잖아요. 특히 재즈가 재즈 비밥 이게 비밥 랭귀지라고 하고 재즈 랭귀지라고 하는 이 랭귀지인데 그래서 굉장히 메커니즘이 똑같은데 그래서 그 한음을 낸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테크닉이 너무 중요한 거야. 테크닉이 이제 테크닉의 정의가 빠르게 치는 테크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의하는 테크닉은 하나의 음이 있고 이 음 하나 누르는 것 자체도 테크닉이고 이 음에서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게 원하는 대로 넘어가는 게 좋은 맞아. 테크닉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건데요. 한 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스케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프레이즈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연습을 하는 게 테크닉을 연습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정의를 하는데 빨리 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반복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을 그래서 단순한 반복 연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완벽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 영어 그때 말했던 게 듣고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듣는 거는 그냥 지금은 제가 그냥 한 번에 쭉 들어도 들리는 게 대부분은 들리니까 듣는 건 이제 많이 늘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되기 전에는 미드를 한 편만 계속 들었어요. 시리즈를 넘어가면서 듣는 게 아니라 한 편이 그러니까 한국말 자막으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 한 편을 모던 패밀리인데 모던 패밀리를 정말 진짜 누가 말하면 다음 대사가 나올 정도로 알 정도로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상황이 외워진 거잖아요. 그게 쌓여. 그럼 모던 패밀리 1편을 이렇게 하고 2편을 이렇게 하고 3편을 이렇게 쌓이면 제가 외국 가서 이렇게 하고 가도 안 돼요. 처음에 이게 외국 가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씩 생겨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모던 패밀리에 나왔던 그 상황에서 했던 말을 누가 나한테 해. 근데 이제 그때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나는 말은 연습을 안 해봤어. 듣는 건 연습을 해봤지만 그래서 쉬운 버전으로 답변을 하죠. Yes or no만 그때는. 근데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듣는 거랑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스피킹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게 재즈에서는 그런 스케일 연습이나 12키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찰리 파커가 12키 연습을 얘기를 했어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찰리 파커가 얘기한 방법은 도나리라는 멜로디가 있으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 A 플랫 키로 연습을 하고 모든 키로 연습을 하는데 완벽하게 지금 완벽하게 연습을 하는데 그리고 까먹으라고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에 자료로 남아 있어요. 이 말이.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걸 부담으로 느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그거 언제 다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도 그런데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브레이크다운을 좀 해봤죠.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봤지. 이거를 우리한테 헷갈리라고 준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어드바이스를 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12키를 끝내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12키로도 안 해도 돼. 그냥 A 플랫 키로 1키로 아까 말한 처음에 말로 돌아가서 이 음에서 다음 음을 완벽히 하는 거를 한 마디씩 늘려가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지금 두 마디가 아직 완벽하지 않으면 다음 마디는 안 해도 돼. 다른 키는 안 해도 돼. 얘만 해. 근데 진짜 완벽하게 내가 만족이 될 때까지 이거를 연습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거구나. 과정. 그 과정에서 이 테크닉 연습, 한음, 다음음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하나를 완벽히 해놓으면은 다른 거를 할 때 그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지만 습득력이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A 플랫 키도 연습을 안 했는데 도나리를 F 키나 E 키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근데 A 플랫 키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은 다른 키를 배울 때는 A 플랫 키를 완벽하게 하는 기간보다는 빨라질 거예요. 점점 그 복리의 효과죠. 복리의 효과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모든 게 그런 걸로 전 이해를 했어요. 찰리 파커 그거를. 맞는 거. 그래서 도나리일 필요도 없고 맞아.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잡고 완벽하게 연습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느는 건 아는데 공부를 하다가 멈추거나 안 하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내 앞에 놓인 거를 대한 압박으로.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된다는 거죠. 깨달은 거죠. 지름길이 없어. 맞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 지름길이 없어. 그냥 즐겨야 돼. 그래서 내가 퓨어하게 돈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즐거운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찾았다면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씩 하는 거를 그냥 즐겨야 돼. 진짜. 그거밖에는 방법이
그러니까 건강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어차피 안 돼. 빨리 지름길은 안 되더라고요. 지름길로 가는데 항상 뒤로 돌아오게 되세요. 지름길로 갔다가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데이빗 웡 선생님한테 레슨 받는데 선생님도 이 얘기를 해주셨고. 저 선생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 저 첫 레슨부터 이거는 그냥 지름길 없고 그냥 계속 쭉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데 들어오셨다. 들어왔다. 네. 너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잘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잘한다는 개념이 그냥 이거야. 잘하는 건 중요하죠. 잘하는 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의를 이걸로 둬야 돼. 지금보다 나아진 나가 잘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했다면 잘해지잖아요. 네. 그거에 의의를 둬야 돼. 남들 기준이나 내가 듣는 음악의 기준을 두지 말고 그거를 그 목표로 삼되 그냥 지금의 나보다 어제의 나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것만 기준으로 둬야 돼.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30분만 집중해서 연습해도 어제보단 나은 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을 줄여. 너무 한국 사회가 우리 지금 얘기하는 음악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부분에서 이걸 압박을 전체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 근데 저는 그 압박을 어렸을 때부터 저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있었는데 그 압박을 못 견뎌서 튕겨 나왔어요. 항상.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이 안 됐어. 그 압박이. 학교 아까 야자도 뭐 어떻게 해서든 빼고 그냥 안 가기도 하고 뭐 대학교도 아까 뭐 저 잠깐 밥 먹을 때 얘기했지만 막 F학점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F학점 받기 어려운 수업에서 안 가가지고 나는 못 가겠으니까 그런 압박에서 좀 물론 저처럼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좀 그거를 좀 풀어줘야 되는 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한국 사회는 지금은 우리가 엄청 성장했고 실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와 이 사람들의 수준이 됐으니까 지금은 좀 더 편한. 왜냐면 지속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쵸. 지속하려면 그렇잖아요. 저 연습 되게 대충 해요. 그래서 저 회사 갔다 와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체력이 이제 좀 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잼데이 같은 데 갔다 오면 진짜 빨리 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10분이라도 하자. 잼데이 갔다가? 네. 오케이. 그래서 갔다가 집에 오면 한 12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씻고 배고프면 좀 뭐 먹고 하면 금방 1시잖아요. 네. 10분만 하자. 네. 그냥 10분만 진짜 앉아서 10분 딱 되면 그냥 끄고 자요. 근데 그 10분들이 쌓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 방법을 택하셨구나. 네.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주말에 몰아가지고 몇 시간 연습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냥 매일매일 10분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걸 추천해요. 네. 매일 조금씩 많이. 네. 그래서 그냥 쉬운 스탠다드 곡 하나씩 10분만 치고 자자. 그냥 10분 치고 자는 거. 그런 식으로. 연습할 시간 없을 때는 근데 그렇게 해도. 그러다 연습할 기회 있을 때 좀 더 이렇게 펼쳐서 연습해보고. 네. 그러면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도 앨범 잘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앨범을 낸다는 건 큰일이잖아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땠어요? 그 경험 한번 뭐 생각나는 대로. 자, 앨범 이름 뭐죠? 모나스 무드. 모나스 무드라는 앨범이고 몇 곡이 수록돼 있죠? 8개 있습니다. 8곡의 자작곡이 수록돼 있고 어땠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다. 긍정적인 거 먼저 가자. 긍정적인 뭐가 거. 제일 즐거웠어요? 긍정적인 거. 네. 일단 앨범 나왔을 때? 다 끝났을 때? 다 끝났을 때는 막 즐겁다기보다는 진짜 그만 좀 보자. 약간 이런 후련한 감정이 더 있었고 즐거운 거는 곡 쓸 때? 곡 쓸 때 즐거웠다? 네. 곡 쓸 때. 곡 쓰면서 이거 몇 번 트랙에 넣을까 막 구상하고 네. 이거 더 쓸까? 막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써놓은 거 바꿀까? 막 이렇게 뭐 브릿지 바꿔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편곡하는 거라든지 제작 과정, 네. 그러니까 작곡 과정. 그 곡 쓰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적성에 맞으면 진짜 좋은데. 네. 저는 지금도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쓰면 이제 그러니까 못 쓰게 저를 좀 절제시키는 편이에요. 네. 왜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이게 제가 핸들링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영감을 잘 쉽게 받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이 뭔가 일상의 것들에서. 그리고 제가 어디 뭐 여행이라도 갔다 치면은 진짜 영감이 너무 많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아다가 곡 쓰는 그런 과정이 너무 다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곡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미완성의 곡들이 막 쌓일 거잖아요. 이렇게. 네. 물론 그 중에 그죠. 스케치들이 쌓이죠. 네. 습작들. 네. 스케치 쌓이는 게 좀 네. 싫더라고요. 정리할 시간 없으니까. 그게 즐거웠고 가장 힘든 건 뭐였어요? 그러면 뭐 가장 힘든 거라기보다 다 힘들지. 다 힘들던데요. 네. 다 힘들던데. 그 중에서도 뭔가 제일 어려웠던 거? 뭔가 이 곡을 쓴 그 의도가 있잖아요. 네. 제가 쓴 의도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한테 잘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 연주자들한테. 네. 그게 그치,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저도 제 스스로 설명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거를 남한테 최대한 콘크리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음악 용어 같은 것도 제가 좀 떨리니까 예쁘게 딱 설명이 안 되고 장르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되고 레퍼런스 음악들 같은 거 이제 가져와가지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레퍼런스 딱 그렇게 쳐달라는 건 또 아니었고 약간 이게 되게 소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들 때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사실 똑같이 와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각자 느끼는 게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제가 곡을 쓴 의도랑 그 제가 원하는 그 무드가 확실하게 나도록 연주자분들께 좀 약간 주입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왜냐면 몰라요. 어차피 남이야. 네. 그러니까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100%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고 이분들은 어차피 이 음악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대로 해석을 할 거고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됐다. 그냥 이거는 그냥 가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저를 내려놓게 하는데 좀 힘들었죠. 어쨌든 그게 힘들었구나. 그 표현이 하는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게 정답도 없고. 맞아요. 제가 또 이쪽에 아예 다 물론 앨범도 처음이고 뮤지션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내가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앨범을 같이 하자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되게 베이직한 것들도 어려웠죠. 그냥 대뜸 같이 하실래요?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음악을 뭐 들려주면서 뭐 하실래요? 뭘 해야 되는지 뭐 모든 게 그러니까 좀 약간 다 뭐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 부딪히면서 그래서 이 집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해결법 이런 거 꼭 모나씨가 아니라 혹시 이걸 듣는 이런 게 궁금한 누군가한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그게 똑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앨범 내고 하니까 일단은 그 뮤지션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러 성향과 여러 스타일의 뮤지션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내 음악에 이거를 잘 표현할 것 같은 사람을 잘 고르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작곡을 쓰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 스타일을 잘할 것 같은 연주자 섭외 잘하는 거. 너무 어려워. 그거 어려워요. 그리고 100%는 일단 없는데 근데 그래도 나타나더라고요. 음악을 하다 보면은 100%는 아니어도 그런 사람도 나타나요. 심지어 더 좋은 경우는 내 생각을 내가 잘 모르겠는 거를 얘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을 계속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사는 거랑 비슷한 것 같고 맞아요. 이런 특히 더 깊어지는 관계들 가족 관계나 이런 연인이나 이런 거랑 좀 더 비슷한 류의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음악 쪽이 좀 더 딜 되게 잘 해야 되고 강압과 이런 걸로는 절대 이게 건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 많이 알아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근데 제일 사실 도움 많이 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어쨌든 트레이닝하는 거니까 그거밖에 권한이 없으니까 남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는 돈을 많이 줘야겠죠. 이 사람을 말 잘 듣게 하려면 농담 반인데 물론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남의 의도를 파악해서 남의 것을 표현해 주는 거가 자기의 뭐랄까 목표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러니까 세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이런 거에 사이드맨으로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잘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 근데 정답은 진짜 없고 계속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거. 데이터 쌓기. 많은 사람들이랑 해보고.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누구랑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고민했고. 그냥 막 해볼래 이렇게 되게 무슨 플라이어 뿌리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한국엔 잘 없지. 나 이번에 그런 얘기 들었다.
이거 앨범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저번에 2, 3월에 미국 갔을 때 친구랑 놀다가 한국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국계 캐나다 친구 다니엘 코 제 친구 다니엘이 다니엘 알아요? 다니엘이가 얘기해 준 건데 얼마 전에 그냥 잼 세션에 갔었다고 했나? 잼 세션에 자기가 갔었는데 피아노 연주 악기는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잼을 하고 사람들한테 종이를 이제 돌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진짜요? 자기의 양력, 내가 언제 뭘 했고 어떤 사람이고 뭐 진짜 디테일하게 그냥 레주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력서 같은 거를 돌리면서 줬다면서 날뒤 종이를 보여주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 진짜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저는 비추긴 한데요. 그러니까 웃겨서 지금 얘기해주려고 얘기한 건데 신기하잖아요. 와가지고 자기 이력서를 그냥 다 돌리면서 다니는 거. 근데 아니 비추 취소. 왜냐면 누군가는 그냥 그게 필요해서 이 사람한테 연락할 수도 있어.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명함 돌리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런 느낌이죠. 네. 비추하고 싶은데 모르겠네. 또 누군가는 그걸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 정도의 추진력이면은 자기의 성향이 그게 맞으면 그러면 하면 되겠다. 저는 안 맞아서. 저도 좀 안 맞은 것 같아. 좀 부끄러워서 안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다양한 이상한 경우들이 많았어. 미국에는 항상 한국보다 뭔가 한국은 그래도 그 특유의 선이 있거든요. 넘지 않는 선. 그것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는데 걔는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걔네는 그것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걔네도 마찬가지로. 뭐 이랬나 저랬나. 선을 좀 맞아요. 그래서 선을 넘고 싶을 때 잘 넘는 능력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 선을 또 잘 넘어봐야 되는데. 네, 왜냐면 이게 특히 저희는 예술 계통이다 보니까 선을 지키면서만 하면 이건 확실히 한계가 있는 건데 예술에 한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표현인데 표현이 뭔가 되게 예술적이고 뭔가 웅장할수록 좀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리미테이션이 좀 확실히 그거예요. 제가 잼 세션 가서 느낀 것도 외국에서 한국 잼 세션도 많이 제가 해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한국 수준이 훨씬 높다고 느껴져요. 한국 연주자들이 한국에 이 잼 세션을 오는 학생들이나 뭐 아마추어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수준이 훨씬 더 높고 미국에서 잼할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판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무슨 이게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정도의 이런 뭔가 상황이 좀 있을 때도 많아요. 폼이 나간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와서 연주를 할 줄 모르는데 잼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도.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보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 거기서 또 그것도 웃기긴 한데 그냥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그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수준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압축은 잘 돼서 수준은 좋은데 이 틀 위로는 잘 벗어나지 않는 느낌이고 걔네는 이렇게 틀이 없어서 들쭉날쭉한데 이 중에 특출난 애들이 진짜 너무 특출난 거야. 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잘 섞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재밌었어요. 한국 사람 되게 잘해요. 수준 엄청 높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맞아요. 진짜 잼 갈 때마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가 팍 죽어서 집에 맨날 오는데. 그러니까 모나 씨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누가 있어. 그래서 모나 씨 연주를 보고 앨범도 있잖아 지금은. 앨범도 들어봤는데 좋대. 모나 씨는 자기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자기 자신은. 귀가 더 성장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직장인 피아니스트래. 그러니까 직장을 지금 다니시고 있다 아직도. 그럼 이제 거기서 감동이 세게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자기 자신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저한테도 그래요. 왜냐면 이거 진짜 그냥 하기도 쉽지 않은데 직장 다니면서 앨범 내는 거는 그러니까 앨범 내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기도 한데 정신적으로 맞아요. 이거 남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그쵸. 이 세상에 남는 일이란 말이야 이거. 맞아. 근데 이거는 또 예술 계통이고 뭔가 그런 계통이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의 잣대나 이런 거에서 어쨌든 누군가 어쨌든 나를 판단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런 게 어쨌든 자연스러운 거지만 어쨌든 내가 부담이 되잖아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내게. 저도 제 앨범 다 내려버리고 싶거든요. 저도 벌써부터 내리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낼 때 당시 그 생각했어. 이걸 내가 지금 이 마침표를 찍고 이거를 해야지
내가 이거를 발판 삼아서 발전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저도 네, 같은 미루자. 마음이. 네. 같은 마음. 그래도 내리고 싶어. 1집이 없으면 2집이 없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맞는 말이네. 1집이 없으면 2집이 없네. 네. 저는 그 생각으로 그냥 계속 내려고요. 2집 내 생각도 벌써 하고 있고.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올해 말? 올해 말? 이야. 그러니까 이게 작곡을 빨리 있어야 돼. 총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올해 말 좋은데. 뭐 여기 이쯤에서 근데 좀 마무리하는 거 어때요? 응? 좀 많은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끝도 없어. 왜 이렇게 길어져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나 씨 그 모나스 무드 나온 거 들어주세요. 그 작곡 나라 돌아다니면서 영감 얻었던 걸로 뭐 FL이라는 곡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시에 좀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느끼신 느낌을 표현한 곡들이 있으니까 모나스 무드 들어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